다음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주 노동자 폭행 사건에 관련한 얘기거든요. 그 인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이신 라키블 이슬람님께서 폭언 폭행을 당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게 28일 어제죠. 기자회견을 그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에서 앞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증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뭐 뉴스 보도나 이런 데서 영상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라키블 이슬람 씨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밤에 이 관리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사업주의 관리자가 밤에 전화를 안 받았다고 11시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기숙사에 와가지고 엄청 뭐 난동을 부렸대요. 이 분을 찾으면서. 그래서 뭐 찾고 난동을 부리더라는 동료의 얘기 때문에 전화도 자기가 안 받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새벽 3시까지 밖에 이렇게 배회하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관리자가 보더니 뭐 나가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다. 아니 뭐죠 이게? 네,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통해 가지고 이걸 신고를 해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고 또 정의당에서는 뭐 관리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주 노동자 폭행 혹은 인권 침해 이런 일들이 비단 한 건의 일은 아니었고 그 전에도 태국 이주 노동자한테 산업용 에어건 해가지고 쏴서 뭐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바로 나오긴 했는데 경기 화성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한테 22차례 박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그때 그 에어건 그 장기 손상 대신 이주 노동자 사건 보면서 이런 일이 인권 침해나 폭행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얘기도 했고 지시도 했고 그리고 뭐 전수조사도 해라 모니터링 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되는 이유를 보면은 그냥 그 이주 노동자가 뭐 운이 나빠서 막 뭐 사업주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차별을 계속 조장하고 반복하고 뭐 인정하는 거의 뭐 용인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뭐 도망을 가거나 뭐 사업장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막 신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주 노동자는 사실상 사업장 이동 권한이 없대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게 사업장 이동 권한이 없는 게 사업장 변경 허가제 때문인데 말 그대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주 노동자는. 네, 이게 2004년에 이제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거죠. 그래서 이 고용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2004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22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 이주 노동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국인 노동자들한테 이걸 적용해 보면은 진짜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위반이죠.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을 넘어서서 막 북한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뭐 강제 노동 시키는 거 아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한테는 불법이고 누구한테는 이게 합법이 되는 아주 그것도 22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허가제가 있어가지고 뭐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해요. 근데 예외 사항이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 허가제 없이 이주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만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 사례가 뭐냐면 첫 번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때 그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임금 체납을 됐거나 폭행 등 이런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면은 그러면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사례 제가 그러네요.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은 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영상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상해 등으로 인해서 어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노동자가 이걸 직접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사건처럼 영상이 있다던가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주 노동자의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뭐 우리나라 행정 절차도 사실 밖에 엄청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되고 하는 그쵸? 건데 그런 네. 것들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횟수 제한도 있어요. 사업장 이런 사유들 때문에 야. 이동을 하는 것도 횟수 제한도 있대요. 그래서 입국 첫 3년 동안에는 3번만 이동할 수 있고 그 뒤로 재고용되고 1년 10개월 동안에는 2번까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슈퍼마리오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엄청 높은 기준에 이게 현실성도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내국인이 적용받는 아까 임금체불 있으면은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사실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되는 거는 한 푼도 그러니까 단 한 푼도 안 주면은 임금체불로 걸 수 있잖아요. 네. 그 임금체불 할 수 있는데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에 이 임금체불이 적용을 받으려면은 월 임금 30% 이상의 금액을 2달 동안 미지급 되어야지 이게 임금체불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뭐야?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사업장 변경 사유를 어렵게 해가지고 사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입증하더라도 이주 노동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노동부에서 알선해주는 사업장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주는 대로만 가야 한다. 네, 근데 심지어 그 정해주는 데가 뭐 마땅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내에 새 근무처를 못 구하면은 그 미등록 외국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출국해야 되는 불법적인 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자기 막 나라로 생겨. 돌아가야 되고. 네네. 그렇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장 변경 허가제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이 이런 불리한 일반적인 노동 요건에서 이런 불리한 조건에 있다 보니까 네. 사업주들이 더 이제 기고만장한 거고. 네. 자기 맘대로.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막 괴롭히는데 네. 이주 노동자는 이런 불리한 여건에 있으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예, 그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고. 네. 그 괴롭힘 계속 당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한계까지 가는 것이다. 뭐 무슨 박치기를 하고 뭐 에어건을 쏘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이런 일까지 가는 것이다. 네. 아주 그러니까 기괴한 일까지. 이런 일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이제 도적님이 이제 도적이긴 한데 이제 법도 이제 도적을 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또 훔치니까.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은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변경 허가제 이런 건 왜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그 입법자들의 의지를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논리였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정해진 데에서만 또 이 사업주도 이주 노동자를 쓰려면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일단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것을 신청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또 그거를 제한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그 규모도 어쨌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그 결정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라처럼 막 무제한적으로 받아주고 이제 이런 이민 정책이 아니니까 정말 이주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을 때만 받아라라는 거를 어떤 그런 정책을 깔고서는 지금 제도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주 노동자가 여기서 일하게 돼 있는 거를 디폴트로 해놨으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제도가 이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 이민 노동자를 이주 노동자를 이제 활짝 열어서 받았을 때는 말씀하신 과거의 경우는 이제 노동시장 교란이냐 이런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을 좁게 형성해 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설계 이제 취지는 그런 측면이 의심이 된다는 거네요. 과거에 제가 건설노조에서 잠깐 일했는데 거기서 이제 건설 노동자들한테 구호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건설 노동자 다 죽는다, 뭐를 해체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비정규직 철폐, 투쟁, 뭐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롭게 이제 가서 이제 구호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조합원이 이제 조합원이 불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몰아내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현장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현장의 불만을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뭐 모두가 이제 당혹스럽고 그랬는데 그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불만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이주 노동의 정책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 제도는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 걸 전제하더라도 제도가 이런 제도가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인권이라는 게 뭐 외국인 내국인을 우리가 갈라가지고 인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권리랑 국민의 권리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면서 국민이 아닌 인간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하는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또 차별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소개해주신 힐러님 소개해주신 거에 따르면 이분들은 노조는커녕 퇴사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협상력이 너 그럼 퇴사해버린다 인 것인데 그거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입법 취지가 그렇게 뭐 통제하고 제한하고 이런 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미등록 체류자, 우리가 소위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양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사업장 변경도 제한돼 산업도 못 받고 심지어 자기 사장도 못 바꾸는 상황에서는 도망치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제 미등록 체류자로서 잡히지 않으면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장한테 가서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미등록이라고 신고할 거야. 이런 협박 들으면서 또 일을 하고 또 임금체불 당하고 이런 피해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당하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등록한 그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지금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이 제도가 취지대로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인권 침해적이고 반인간적이고 이런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지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우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주 정책의 어떤 뭐 그 변화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이전에 인권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도가 사실 이 제도가 문제인 것이 맞는데 이 제도가 그래서 문제여 가지고 지금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그 지위와 관련된 이 균형을 못 맞춰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맞는데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관념 그리고 이런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퇴행적이다라는 느낌도 가져요. 물론 그게 당연히 이러한 이제 제도적인 부분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지만 악순환이 있는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고돼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제도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적인 차원에서 먼저 개선이 된 이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설계해가는 게 필요한 걸로 보이거든요. 인권이 지켜진 이후에 무슨 이민 정책을 논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인권이 없는데 무슨 이민 정책을 논하겠습니까? 그간에 정부가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처럼 사실상 인력 공급에다가만 이게 그쵸? 집중했지. 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 정책과 권리 보호, 뭐 노동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논의 안 됐고 뭐 이전에도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 숙소며 그쵸?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 돼 왔기 때문에 계속 문화적인 것도 우리 어떤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들도 고려할 수가 없는 약간 그렇게 조장됐다고 생각해요. 좀. 그렇죠. 네.